애틀랜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시간입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에 관한 귀한 정보를 주실 분은 다나 카이로프랙틱의 김병렬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원장님은 그냥 뵙는 순간 네. 건강이 느껴져요. 진짜 원장님을 이렇게 뵈면 네. 아,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저런 분을 두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느껴지는. 평상시에 뭐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? 뭐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? 틀림없이. 예,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좋아하니까 보통 이제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에브리데이. 거의 날마다 하죠. 그렇죠. 한두 시간 정도는. 근데 그런 귀한 운동들이 운동 좋은 건 다 하는데 연령대마다 좀 다르다면서요. 연세 드신 분들도 날마다 하는 것보다 뭐 일주일에 한 3일 격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? 그러니까 그 운동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는 좀 심한 운동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걸으면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건강이 허락되시거나 특별히 어떤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없다면은 그 테니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공원에 가면은 미국 분들은 뭐 70 넘으셨는데도 테니스 같은 것도 많이 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운동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TENNIS 테니스. 요즘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그 메르스 중동 호흡기 질환 이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온 국민에게 지금 공포감과 이런 걸 주는데 그런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런 그런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지난번에 뭐 사스도 그랬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는 정 그 극과 극인 중동 쪽 미들리스트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낙타에서 옮을 수 있는 낙타와 접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그 메르스라는 이 호흡기 질환 그 바이러스가 전 뭐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지금 그런 시즌이거든요, 사실.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. 근데 저도 이제 요즘 그 TV를 잘 안 보는 성격인데 요즘 이제 TV를 틀어보니까 굉장히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저항력, 그게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. 근데 전에는 뭐 20년 전, 1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른 질병, 예를 들어서 에이즈, AIDS,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균이 들어와도 저항력이 싸우지를 못하니까 이제 몸이 이제 그 죽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병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 저항력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또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런 방문화잖아요. 같이 이제 국도 같이 먹고 또 찜질방에 가가지고 또 땀도 빼야 되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확산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위생 관리 같은 거 조심하시고 저항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운동 기본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나 그런 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이제 그런 그 호흡기 질환, 그런 면역 체계와 밀접한 그런 이제 질환들이 이렇게 사실 건강한 사람들 보통 이제 평범하게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
왔다 할지라도 별 이상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본인에게 잠복해 있는 어떤 다른 질환들, 연약한 그렇죠. 부분들과 만났을 때 이제 그게 파생이 된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사실인가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예. 근데 이제 저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술이나 뭐 담배 아니면 뭐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이제 그 밤낮이 바뀌는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또 직장 같은 것도 그렇고. 그러면 이제 저항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식생활 습관 같은 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.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사실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맞아요. 그런 바이러스가 네. 사실 강력하게 이제 더 침투하고 작용도 많이 해서 요즘 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여러 대중들이 있는 곳을 기피하는 것, 네. 이제 이게 뭐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. 기침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 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한국인들은 이 찌개 하나나 음식 하나에도 네. 같이 쉐어하는 문화가 좀 정문화기 때문에. 네, 정문화기 네.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네.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 네. 이제 손을 손 반드시 깨끗이 씻고. 네, 네. 깨끗이 씻고 씻기 전에 바로 입에 갖다 댄다든지 뭐 얼굴 다른 코 이런 데다가 갖다 대는 거를 좀 자제해라 뭐 이런 걸로 계속 어떤 그 메르스를 잡는 백신이 없어요 현재. 현재 개발된 게 없죠. 예. 지금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. 지금 현재는. 예예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미국은 1991년도에 끝났더라고요. 그 메르스가 옛날에 우리나라 뭐 홍역이 뭐 볼거리가 옛날에 이렇게 창궐했다가 딱 그게 전 국민이 이제 뭐 어떤 백신 접종을 통해서 다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또 사라지잖아요. 네네. 그러듯이 그때 이제 이후로는 미국에서도 약을 개발을 안 해서 네. 지금 그 메르스 어떤 그 예방 접종 약이 없더라고요. 주사나 뭐 그밖에.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지 보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그 메르스가 중동에서 난 거잖아요. 네네. 원장님. 뭐 낙타를 우리나라에서 뭐 자주 낙타 만질 일도 별로 없고 볼 일이 없죠. 네, 낙타 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, 네. 낙타 고기를 먹을 일은 더더욱이 맞아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그 감염자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퍼질 수 있다라는 게 그 한쪽에서는 왜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중동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 감염 속도 이게 왜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빠른가 이제 이게 좀 연구 대상 중에 하나더라고요. 네네. 한국인들에게 취약한가 특별히 네.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어떤 그 바이러스든 면역력과 네. 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. 질문을 하나 저희가 드릴게요. 네. 그럼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. 어떤 뭐 음식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. 네. 또 어떤 그 생활 습관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걸 권해주시고 싶으신가요?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의 어떤 그게 이제 저항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. 폐가요? 폐가요. 그래서 왜 전직 대통령들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큰 회사의 그 CEO들도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게 뭐 갑자기 뭐 노안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결국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폐가 많이 눌려 있어요. 저항력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데 그 옆에서 보면은 이게 딱 가슴도 펴주고 등도 펴주고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몸이 완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뭐 TV도 보고 공부하는 게 이 자세잖아요. 모아지는 자세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무게가 앞에 실리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고요. 남자분들도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짐에 가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 짐이 있잖아요.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
이 등에 뭐 회전근이라던가 이 가슴을 펴주는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. 그냥 막 푸시업을 한다던가 역기를 한다던가 앞에 있는 근육을 자꾸 강화시키니까 이게 근육이 더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. 뒤에 있는 근육은 약하니까. 그래요? 사실 이 가슴을 피려면 뒷근육을 이렇게 해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줘야 되죠. 예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기본적인 운동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면은 손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돈슛 포지션. 그러네요. 강도가 총을 가지고 딱 왔을 때 총 쏘지 마라. 네. 여기서 이 크게 원을 크게 해주는 거. 그럼 이제 회전근이 이제 근육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디벨롭이 되면서 자세가 교정이 되면서 가슴이 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돌리실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중간 부분에 우리가 바나나를 딱 놓으면은 바나나가 으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서클을. 이거를 한 30번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10번 해주고 몸을 한쪽으로 도신 다음에 또 10번 정도. 또 반대편으로 10번 하면 한 1, 2분이면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 안 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뻐근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30번을 했는데도 내가 체력이 더 할 수 있겠다. 그러시면 이제 몸을 옆으로 또 거기서 또 10번 하고 반대로 하면 한 50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줘도 가슴이 펴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 허파를 빼내서 이걸 피면요 테니스 코트 2개의 면적이 나오는 거야. 근데 이제 우리 몸의 그 저항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아시잖아요. 가장 중요한 영양소 우리 몸에 산소. 산소죠. 우리가 물을 안 먹고는 한 21일을 버틸 수가 있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.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허파가 굉장히 그 세밀하게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슴을 펴주는. 근데 가슴만 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저항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우리 위하고 소장대장이거든요. 그래서 전에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.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척추. 이거를 이제 CNS라 그래가지고 컴퓨터의 그 CPU처럼 모든 걸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들이나 박사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그 위라던가 이 소장이 이 뇌만큼 중요하다는 그 보고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자세 하나 이렇게 되면은 허파도 눌리지만 이 소장이나 이런 그 대장이 또 눌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서 이제 그 게스트린이라고 그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. 근데 위액이 너무 독하니까 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뮤신이라는 또 이제 보호막이 딱 나와가지고 위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지나면서 소장은 굉장히 길어요.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. 보통 이제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장의 길이가 자기 몸 길이의 3배 정도인데 초식동물이나 인간은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거야.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.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가서 이제 물을 흡수하는 거죠. 물을. 왜냐면 우리 몸의 70%가 이제 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은 우리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하고 식도에서 연결된 그 부위에 이제 근육이 딱 막아줘요.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내려가서 위액하고 섞이면 올라오지 못하도록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느슨해지는 거야. 그래서 위액하고 음식 섞여 있는 게 식도로 올라가면은 역류성. 그렇죠. 역류성 식도염처럼 타들어가는 느낌. 근데 왜냐면은 이 식도는 뮤신이란 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음하시거나 너무 음식 많이 드시고 이제 인위적으로 막 토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, 사실. 굉장히 안 좋고 치아에도 안 좋고.
치아까지 자꾸 이렇게 독한 그 위액이 이제 우리 구강이나 치아나 식도에 닿기 때문에. 그래서 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 수백 가지가 있죠.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자세 하나 바꾸고 운동하는 거 하나 바꿈으로써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리 좀 잠깐 해야겠어요. 네. 우리 지금 원장님, 우리 김병렬 원장님 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. 사람이 그 병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면역 체계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근데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어느 기능보다도 이제 폐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, 그렇죠. 그 폐가 평상시에 우리 이 몸 속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자꾸 우리의 자세, 잘못된 자세, 뭐 거의 뭐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. 현대인들의 특별히 생활 습관 가운데 떼놓을 수 없는 그 앞으로 자꾸만 모여지다 보니까 가슴 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당당하게 피셔야 되는데. 그렇죠. 왜 가슴 펴고 삽시다 뭐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예, 당당한 사람을 원할 때. 근데 그런 앉아서든지 뭐 그 고정된 자세, 일상적인 그런 자세 습관 속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크게 서클을 서클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지금 딱 언뜻 남는 게 양쪽 이게 날개라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어깨에. 영어로는 스케필라. 날개 축지. 날개 축지. 그게 뒤에서 이렇게 만날 때 바나나가 으깨어질 정도로 크게. 크게. 그러니까 만나야겠네요. 어깨 만나야 축지, 돼요. 뼈와 뼈 사이 날개가 만나야 바나나가 으깨지든 뭐 그렇죠. 눌려지든 할 텐데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별로 없고 아주 큰 동작을 하면서 그렇죠. 이게 거의 그렇죠. 또 오십견에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예방 차원에서 그럴 때 이 폐가 정말 제대로 퍼질 뿐만이 아니라 또 폐와 연관된 나머지 기능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렇게 음식 잘 드시고 잘 이렇게 배출하는 사람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특히 여자분들 막 이렇게 변비 있으시고 소화 안 되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 이상을 화장실을 못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소화기관, 폐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 안 돼서 신체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돼야 돼요. 대화의 소통이 안 돼도 답답하지만 육적인 이 원활한 기능의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정말 아까 그런 간단한 자세가 또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가서 그 로잉 엑서사이즈라고 노 젓는 거 있잖아. 뒤로. 이거. 이렇게 막 바퀴 돌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. 푸시업만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당기는 거 있잖아. 이거. 앉아가지고 뭐 의자 같은 거 서포트 돼서 이렇게 당기는 거. 그런 것도 뒷근육. 여자들도 가능한가요? 여자들도 가능하죠. 여자들도 당기고. 그리고 요즘은 또 추세가 뒷근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 많이 쳐주잖아요. 연예인들도. 그래요? 뒤태라 그러죠. 뒤태라고. 전문 용어로. 그런가요? 그러면 이제 정말 뒷 자세를 이렇게 우리가 눈이 앞에 달렸다고 앞에만 관심 가져서 앞에만 보고 가다가는 정말 그런데 한 번쯤 일상에서 여유 있게 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펴준다든지 어떤 너무너무 중요하죠. 그런 근육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잊지 않아야겠네요. 그러면 식사 가운데도 뭐 음식에 대한 어떤 요즘은 워낙 요리가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어떤 콘텐츠들을 보면 또 뭐 연예인 탤런트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이 조금 유명하다 하면 음식 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데 먹거리가 참 중요하죠. 사람 사는데 중요하지만 사람이 꼭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면 이게 좀 조금은 울적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먹는 기쁨도 빼놓을 수 없고 특별히 이제 먹었는데 그게 건강하게 잘 소화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더 유익함을 준다면 참 좋은 그 식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께서 또 이참에 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종류들 제가 뭐 그저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뉴스란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세계 7대 그 건강 음식 빼놓을 수 없는 거 뭐 그래서
오니온은 꼭 들어가요. 양파가 좋긴 한가 봐요. 브로콜리 꼭 들어가고 거기에 호두, 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데 좋고 해서 몇 가지 7가지 뽑은 것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4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기억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. 우리가 뭐 그 리스트 보면은 뭐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뭐 7가지도 있고 어디에 보면 또 10가지도 있고 저도 기억을 다 못해요. 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될 수 있으면 이제 건강식으로 먹지만 근데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또 뭐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또 건강식이 아닌 것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. 우리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몸이 먹고 싶은 거. 몸이 원하는 거. 그걸 먹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.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바디빌더들, 육체미 챔피언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평상시에는 뭐 야채하고 닭고기, 가슴살 그런 거밖에 안 먹는데 하루는 자기가 먹고 싶은 스파게티, 아이스크림 다 먹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안 좋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자유함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저한테 초이스가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건강식을 많이 하는 그런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건강식이 아니더라도 또 꼭 입에서 당기는 그렇죠.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즐겁게 또 그렇게 먹어주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피하려고 하는 거는 그 가공식품들 있잖아요. 가공식품들은 일단 패스트푸드도 있지만 그로서리 같은 데 가서 일단 무슨 플라스틱 백에 담겨져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제가 많이 피하려고 그래요. 될 수 있으면은.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기는 끝내주는. 조리하기는 너무 좋죠. 렌즈에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딱 2분만 돌리면 뭐 바로 먹을 수 있고. 저는 이제 참고로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안 써요. 지금 좀 됐는데.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그냥 제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좋고, 만약에 이제 그 조금 부지런하시거나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뒷뜰에 토마토나 오이 같은 걸 심으셔가지고, 상추 뭐 그런 분들은 깻잎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오이 같은 것도 찍어서 드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색깔을 빨주노초, 파남보, 무지개의 색. 이게 색깔에 따라서 영양소가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로소리 가셔가지고 색깔별로 뭐 노란색도 사시고 빨간색, 뭐 초록색, 파란색, 보라색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드시면은 좀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뭐 그 음식에 주로 이제 건강식 하면 항상 베지터블이 우선순위로 나오는데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거리를 이 땅에 다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골고루 다 필요하고 또 먹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한쪽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과중하게 이렇게 치우치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원장님 그 추천하는 음식에 칼라가 눈에 귀에 싹 들어오는데요. 아주 그 빨주노초, 파남보 이러니까 무지개색이 있을까 하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 마켓의 그 그로서리 가판대를 쭉 생각해 보니까 빨강, 홍고추, 아니면 피망 중에 빨강, 아니면 사과 중에 빨간 사과, 있죠. 수박도 있고, 그렇죠. 주황색도 충분히 있고요. 노란색 있죠. 뭐 레몬, 바나나, 뭐 바나나, 뭐 노란 사과. 초록은 뭐 기본 베지터블이고. 그러면 빨주노초, 파란색. 파란색이 좀 그 흔하지는 않은데 있어요. 있죠. 파란색이 흔치는 않지만 뭐 가지도 좀 그런 과에 들어있고. 그렇죠. 그 다음에 그 블루베리도 약간 블루니까. 이렇게 보이기에는 검정으로 보이는데 색상이 딱 하면 블루예요. 그래서 블루베리예요. 이름이 블루베리야.
그렇군요. 블루베리. 예. 예. 발주노초 남색. 남색도 고구마. 예, 고구마. 예. 보라색. 예. 뭐 보라색 종류도 있죠. 예. 그 캐베츠, 양배추에도 캐베츠도 있고 그러면 예, 뭐 보라색도 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골고루 이 칼라를 말씀하시니까 네. 귀에 확 들어와서 네. 아 야채를 고를 때 이렇게 꼭 그린 위주로만 할 게 아니구나라는 네. 생각이 언뜻 가져지네요. 근데 이제 그 그린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모든 나무나 이런 모든 채소가 다 그 초록색, 엽록체. 근데 이제 그게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 음식들을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많이 바꿔줘요. 그래서 산성. 그렇죠. 산성인 몸을 가공식품 먹으면 산성이 되는 거고 초록색 야채 같은 걸 갈아가지고 드시면은 알칼리성으로 되는데 이 알칼리성이 이게 저항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윗그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. 우리 국장님 좋아하시는 거. 네.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. 여기서 공개하셔도 되나요? 네. 네. 모두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잔씩 드시고 그러면은 저항력도 강해지고요. 그 다음에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10파운드에서 15파운드가 그냥 한두 달 정도 되면 이렇게 빠져요, 그냥. 몸이 알칼리성. 제가 체험해서 너무 알고요. 네. 너무 좋아요, 정말. 윗그라스 같은 경우에. 네. 그 몸이 이렇게 조금 피곤하든지 이러면 네. 본능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죠. 예, 네. 근데 그거를 알고 마신 뒤로는 정말 몸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그 뭐 꼭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몸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. 본인은 알죠. 예.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프레시해지고 네. 예, 일을 해도 이렇게 집중이 예, 좀 맑게 잘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에서 당기는 음식들 뭐 예컨대 막 MSG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미한 그런 런치나 이런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에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힘들어요. 네, 힘들어요. 소 자체가 힘드니까 계속 목마르서 물 마셔야 되고. 그렇죠. 네. 오늘 아주 정말 건강히 요즘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에 정말 그거 두고 온 우리의 국민들이 이 호흡기 그런 아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저는 실질적인 피해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또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옛날에 한국이 상당히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참 작은 그런 나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이슈가 생기면 온 국민이 같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때라서 오늘 우리 김 원장님이 주신 이 건강 정보에 참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. 네,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 정말 이 방송을 오늘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운동 기본적인 거지만 팔을 해서 뒤에 어깨 어깨 축치라고 하는 그 날개 그 부분이 양쪽 서로 맞닿아서 속 바나나가 으깨어질 정도의 크게 이렇게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몇 번 하시라 그랬죠? 한 30번 정도. 30번 정도 해서도 괜찮으면 좌로 틀어서 또 그렇죠. 30번. 우로 틀어서 또 30번인데 그래도 힘이 남으면 몸을 약간 맞죠? 네. 30번 아니고 10번씩. 10번씩. 뒤로 10번, 10번, 10번. 그래서 토롤이 이제 30번인데 힘이 나시면 이제 20번 더 하셔가지고. 오늘 방송 이렇게 들으시고 끝나시면 꼭 한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이거 돌리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앞으로 뒤로 해서 꼭 하시고 이 면역 체계가 아주 강해지셔서 삶의 일상적인 큰 그 윤활유와 또 힘을 얻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